그 채널 영업이랑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 OEM 쪽 기술 지원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방주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뵈니까 몇몇 분들은 많이 뵀던 분이고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그 내용은 그 저희 시게이트에서 출시되고 있는 그 아이언울프랑 그리고 IHM이라고 이제 이게 그 아이언울프 헬스 매니지먼트라는 퓨처입니다. 네. 소리가 나요. 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The scalability, the agility. Get ready to lead the pack. The Iron Wolf family adds agility to your NAS system.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언울프는 그 시게이트에서 그 나스 제품의 사용에 딱 최적화된 제품명이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바라쿠다, 두 번째 아이언울프, 세 번째 스카이호크처럼 저희가 각 그 세그멘트별로 맞는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보시는 그 아이언울프, 얘가 늑대랍니다. 늑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저희 그 나스 제품에 사용되는 하드 드라이브 세그멘트입니다. 네, 현재 그 나스 유저들을 보면 한 90% 이상이 그 홈 유저들이 이제 프로슈머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한 50% 이상이 이제 미디어 서버 용도로 사용을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그 소개드리는 아이언울프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그러니까 365일 동안 계속해서 틀어놓는 환경에 지금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간 180TB 워크로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이 두 장에서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성, 확장성. 이거에 이제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제품의 특징이 보면은 그 레이드, 뭐 나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한 대만 딱 쓰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뭐 두 대, 많게는 뭐 몇십 대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레이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대 드라이브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전력 문제도 좀 크게 와닿으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급 전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전력도 타사 대비 이제 몇 와트 연간으로 따지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RV 센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RV 센서는 뭐냐면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그 디스크 위에 일구 수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만 사용을 하셔가지고 드라이버가 스핀을 하면서 일구 수구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4대, 8대, 16대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의 드라이버가 회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회전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라이버가 일구 수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드라이버가 원래 우리가 원하던 퍼포먼스를 미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유저들은 야 이거 나스 쓰레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른 한쪽에 센서를 달아서 그 회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트랙을 못 찾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로드 부분인데요. 혹시 워크로드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저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작업부하라고. 작업부하인데 이제 어떤 작업부하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건지. 디스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스크는 이따가 꼭 챙겨드릴게요. 저희 디스크는 말 그대로
그냥 읽고 쓰고 하는 장치입니다. 디바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죠? 호스트에서 야 여기다 갖다 써. 여기 있는 거 읽고 와. 그러면 저희 드라이브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워크로드랑 드라이브에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의 시간이랑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저희 드라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365일 동안 켜져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저 드라이버에 전원이 들어가 있고 켜져 있는 시간이죠. 그죠? 근데 워크로드는 분명하게 다른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드라이브에 실질적으로 읽고 쓰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의 양이고요. 그래서 180테라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그만큼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브의 스펙이 연간 55테라바이트입니다. 연간 55테라바이트. 연간 55테라바이트까지는 우리가 보증하는 연간 분량률을 보증하겠다 라는 게 저희 드라이브 스펙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나스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연간 180테라바이트입니다. 나스 와이어놀프 기준으로 180, 프로 제품을 같은 경우는 300테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친절하게 써 있죠. 한 사람이 1년에 한 60테라바이트 정도를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180테라면. 뭐 용량이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그 UHD 막 그 4K 화질 좋은 걸로 토렌토나 이런 데서 다운을 받으면 한 10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10편만 받으면 1테라예요. 1테라. 그래서 그거를 연간으로 저희가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10편씩만 받아도 금방 차겠죠. 용량 자체가. 저희가 보증하는 이 워크로드 180테라, 뭐 300테라, 뭐 기존의 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55테라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수치를 넘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가 뻑이 난다. 드라이버가 바로 죽는다. 라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 시점이 넘어가게끔 워크로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드라이브의 분량률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그 아이언올프 같은 경우는 연간 예상 분량률이 0.55%인데 연간 0.55%인데 그 연간 0.5%의 분량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유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드라이브를 썼는데 뭐 왜 이렇게 빨리 죽어나가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나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그냥 일반 데스크탑 드라이브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이 워크로드가 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왜 이걸 중요시하게 하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게이트 아이언올프 사실 뭐 타사랑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디스크 돌고 거기에 일부 쓰고 하는 게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워크로드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언올프 자체도 저희 건 180, 타사는 뭐 한 10테라, 20테라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체크하는 자체 기준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하드 자체. 어떤 지금 180 정도 나온다는 게 네. 지금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각각에 네. 이렇게 체킹하는 자체가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 그 시게이트 내 릴라빌리티 테스트 팀이 당연히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간 예상 분량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릴라빌리티 그 신뢰성 관점으로는 저희가 뭐죠, MTवे브 얼마 시간을 썼을 때 언제 몇 대 중에 몇 대가 분량이 났느냐, 이런. 그 테스트 말고 네. 지금 유저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 그 지금 있는 이 하드가 얼마큼 썼다, 데이터에 안고가 썼다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냐 이죠.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판매 지금 시계 자체에 네. 판매되고 있는 하드 자체에 네. 여기 일반 우리 복사기면 복사기처럼 체크리스트
네. 이 뜻이 네. 넘버링 형태의 음. 개념으로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워크로드 값을 갖고 있느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하드드라이브 밴더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드드라이브 레벨에서만 말씀드리면 하드드라이브에 자체적으로 로깅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일반 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스마트 셀프 모니터링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때까지 사용했던 사용자의 사용 시간 그리고 사용했던 뭐 온도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자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큐랩이나 그쪽에서도 하드 드라이브에 사용됐던 용량 그거를 포기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거 보면서 해도 그 자료를 갖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워크로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크로드에 대해서 추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제품이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소호에서 사용되는 연간 180테라 워크로드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은 이제 뭐 소호 그리고 SMB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 그래서 시게이트에서 지금 그 나스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군은 지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그 퓨처는 저희 그 줄여가지고 IHM. 이게 이제 아이언 울프 헬스 매니지먼트 약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게이트랑 시게이트는 하드드라이브로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나스를 만드는 회사 큐넷이랑 같이 열심히 이게 일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하려는 거냐면요. 요 3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방입니다. 예방. 나스 기능이 아무리 좋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나스에다가 자료를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저장한 자료가 날아가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는 예방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스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당연히 뭐 골방에 넣어놓던가 그죠? 일반적으로 한 번 넣어놓으면 잘 안 보죠. 나스 혹시 설치해놓고 잘 보시나요? 매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 나스 잘 켜져 있나? 잘 살아있나? 보시나요? 안 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 절대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지 않는 나스인데 얘가 어느 날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된 거예요. 뭐 모르죠. 누가 와서 쳤는지 뭔지. 그러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온도가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어떤 내가 모르는 내가 분명히 문을 잠궈놨는데 어떤 놈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나스를 쳤다던가 충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거를 야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고 해서 맨날 세팅했던 시간에 상황을 체크를 하고 유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 좀 있으면 이게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얼른 와서 제대로 해놔. 오늘은 좀 봐줘. 이렇게 예방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방을 좀 지나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드라이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드라이브를 테스트를 합니다. 얘를 드라이브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말로 불량이 난 건지 아니면 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냥 지금 당장은 뭐 별 큰 문제는 없는 건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번 단계 조정 단계에서 확인을 했더니 문제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조만간 유저의 데이터가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세 번째 복구 단계로 넘어갑니다. 복구는 시게이트에서 직접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아이언울프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추가로. 프로 같은 경우는 기본 2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온도, 충격, 진동, 뭐 연결,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감지가 되면 유저한테 알람을 띄워서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정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떨어졌다던가 뭐 성능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이 일어났을 때 추가로 테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스마트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항목밖에 없어요. 일반 유저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하드드라이브 벤치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크리스탈이든 뭐든 되게 많은데 거기서는 일반 유저가 볼 수 있는 게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아이언월프 헬스 매니지먼트 저희 하드드라이브 벤더니까 한 200개 정도의 그 드라이브 파라미터로 가지고 그 이게 드라이브가 어떤 문제인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 간략하게 그 IH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먼저 해주셨던 큐넵이랑 지금 2017년 11월 당장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부터 저희 그 큐넵에 저희 아이언월프 그 헬스 매니지먼트가 이제 같이 코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따 발표해 주실 그 4.3.4 OS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 이제 정확한 일정은 추후에 뭐 좀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타겟은 예, 다음 달 말쯤으로 해가지고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죠? 한 번쯤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겪어본 적 있으신 분? 손만 드시면은 저기 선물 드립니다. 역시 겪어보신 적 있으시네요. 저희가 봤을 때도 각 나라별로 저희가 서칭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50% 이상은 10명 중에 한 5분은 한 번쯤은 데이터를 잊어버린 적이 있는. 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2명도 안 되는 분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과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그 데이터가 뭐 야동이나 뭐 이런 거면 뭐 다시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만약에 뭐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라든가 예, 이런 게 있으면 좀 되게 마음이 아프시겠죠? 렉스서의 주요 특징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 마음의 평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중요한 데이터를 잃어버릴까 말까,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노심초사하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저희 자동차 보험 하는 것처럼 드라이브에도 보험 얼마 조금 더 내시고 그냥 보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고객의 선택이시죠. 저희가 자동차 보험도 자차 보험 말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언월프 제품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2년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2년에 12,000원 정도. 그리고 아이언월프 프로에는 2년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뭐 비싼 친구니까. 얘가 이제 다른 곳의 그 데이터 복구 서비스보다 낫다라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게이트가 복구를 해준다는 거예요, 직접. 네, 시게이트가 저희 하드드라이브 만드는 회사잖아요. 시게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다가 복구를 해주는데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깨져도 디스크가 타도 복구를 해줍니다. 네. 그 복구 성공률이 한 90%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송비 왕복 무료입니다. 그냥 레스크 서비스가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저희 차 고장났을 때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배송해주고 다시 배송 받고 해주고 저희 시게이트에서 다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썼는데 이 A라는 제품이 망가져가지고 복구를 했다. 그러면 그 새 제품에다가 복구를 다시 해줍니다.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를 해주고 다른 제품으로 뭐 복구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2년에 12,000원만 내시면 그냥 보험.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 보험은 저기 할증복구가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없나요? 자료 복구된 거 자체의 자료 유출은 어떻게? 자료 유출이요? 복구를 해준다고 하면 그건 좋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입회하에 복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하도 옮기는 건 좋단 말이에요. 입장에서는 그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새로 제품이 되니까 좋은데 실제로 데이터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작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자체에서 지금 원본 자체가 남아있을 확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준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개념이 돼버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내역이 있는 건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저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시게이트에서 마케팅 담당하는 제스이라고 갑자기 연입해서 저희가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몇 개 저희 시게이트 전용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복구를 의뢰하는 모든 제품들은 네덜란드에 있는 랩으로 가게 되고요. 즉 그 네덜란드에 있는 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데이터 유출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엄격한 명단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다 복구한 이후에 배를 어떤 식으로 파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절차가 다 있고 이제 그 저 레스큐를 구매를 하시면 약관이 굉장히 한 PDF로 17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약관이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 폐기를 하고 보호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미국에 있는 뭐 군사 관련된 기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의뢰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출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드라이브 아니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복구된 데이터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유출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내에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이해 기간이 되면 더 이상 다운로드 하실 수 없게끔 폐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정부기관 자체 같은 경우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하드라는 지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소프트 자체에 이 구동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자체에서 보고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갖고 와가지고 이쪽 그 자체 PC에 아니면 OS 자체에 그 보안 소프트웨어 스크립트 자체가 구동이 되지 않는 이상 못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과정이 계속 그럴 때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드라이브에 저희 그 암호화 걸려져 있는 그런 드라이브면 그 연구소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 원소프트 자체에서 코드 값을 갖고 네네. 일반적인 게 다 솔직히 말 그대로 ISP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빌려 쓰는 거 라이브러리 빌려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지금 뭐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 보니까 독일인가 유럽 하는 회사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네트워크 그 게이트를 열 수 있는 자체가 따로 포트 없이 네.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처럼 지금 시계 자체에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 복구라든지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그런 식의 게이트 코드 값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지금 기존에
지금 명데이터나 이런 복구 회사보다 신뢰성이 높다면 당연히 이 효율성이 높은 건데 솔직한 말 그는 뭐 회사 어떤 그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오픈된 상태에 봤을 때는 그런 네트워크상의 게이트웨이 오픈되는 것처럼 저 소프트 자체에도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보안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어떤 그 복사했을 때 그대로 복사를 된다면은 그 노트버스트처럼 미지화 형태로 된다면은 문제가 또 덜 되지만은 네. 그런 식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그 코드 값을 갖고 있을 거고 그 코드 값에 대한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가 그 기존에 있으면서 구동이 되면서 그걸 또 하는 형태가 네.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충분히 저쪽 보고 시스템에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이제 어떤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네네. 저희가 데이터를 사실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불에 타거나 뭐 물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복구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정도로 정말 작은 조각으로 아예 산산조각 났을 때 물리적으로 그럴 때랑 임의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사용자가 이 드라이브에 위해를 가해서 고의적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랜섬웨어에 사실 걸리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랜섬웨어는 고의적으로 여기다가 다 그 암호화를 걸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암호를 건 쪽에서만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혹시 뭐 제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코드가 일반적인 경우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레이드가 걸린 경우나 아니면 단일 드라이브나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이 복구가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엔드 유저 한 명 한 명한테 보고 받는 거는 뭐 그런 문제가 성립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 국가의 무슨 가버먼트 시설이나 아니면 뭐 업체 그거라 될 텐데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NDA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암호화된 거나 이제 그런 그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포터블 형태로 출장 개념의 서비스도 가능한 게 있는지 포토볼은 지금은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투어하고 다시 노트 노트로 이제 전달 드리는 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재밌는 게그 국정감사 아니면 선거 이런 개념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그 짧은 기간에 일시적인 기간에 짧은 기간에 간혹 발생 지금 워낙 네트워크상에 차마 열다 하면 냈으면지 못해서 그런 게 워낙 많고 또 어떤 또 그 상태는 물리적은 아니지만은 그 정기적이랄까요? 정기적으로 했을 때 완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루트나 나갔을 때 그런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그런 게 좀 한국이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우가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케이스 있을 때 상당히 민감한 상태에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보니까 시점 뭐 안 보니까는 그냥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제가 그냥 2분 정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그런 스페셜 케이스는 이제 케이스로 계셔요. 네, 저기 이상으로 저희 시게이트 아이언울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그 워크로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SRS 저희 그 데이터 복구 서비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